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코인리스 기사 두 개 보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차트에서는 이제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코인리스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GBTC 연초일에 7억 달러 BTC 매입을 했다. 그 암호화폐 투자 펀드사 그레이스케일 산하 비트코인 신탁 펀드 GBTC가 연초일에 68,395 BTC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세 기준 7억 달러 상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월 첫째 주에 매입한 매입량만 또 이제 7,839 BTC를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라라라님이 이 자료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금 올해 이제 4월 21일, 4월 21일 이때 이제 날짜는 4월 22일이고요. 4월 21일에 그때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 토탈 총 합이 보시면 이제 2.4억 2.4 빌리언 달러니까 24억 달러 이렇게 이제 됐었고, 지금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5월 7일,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일단 가격 자체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가격 자체도 올라왔고, 거기에 아까 이제 그 코인리스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5월 첫째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산이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6 그 빌리언까지 늘어난 상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가격이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불타기를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테더 이제 발행량이 2.2억 달러 규모로 추가로 이제 발행됐다. 근데 이제 차트에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비트스탬프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오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했을 때 이 테더 발행량 추가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보시면 차트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기사로서 테더 발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단식으로 테더 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다. 시장에 이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간단하게 두 개를 보고, 그러면 다우 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컴퓨터가 또 이제 안 좋아서 제가 차트를 다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또 차트가 다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열고 이제 방송을 좀 늦게 이제 켰습니다. 먼저 이제 다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23,875로 211 올라갔는데 뭐 계속 큰 변동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21 이평선 위에 올라타는 상태에서 21과 51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에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위로 움직일 것인지 뭐 아래로 빠질 것인지, 일단 저는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더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Q&A에서 비슷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 현재 이제 22포인트 상승을 해서 1951포인트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2000포인트 1990에서 이 2030포인트 이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갭 자리에 지금 장기 평선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랑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기평선에선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기평선 갭까지 다 메꾸고도 또 장기평선을 일시적으로 돌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스토캐스틱 이 보조지표는 약간 고점 징후가 나오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원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원달러 지금 1217원으로 다시 1223원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이탈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때도 보시면 50일 이평선 이때 가면 주말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50일 이평선 이렇게 이탈하고 하루 시간 보내고 바로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주말인데 주말 중에 또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이탈한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다시 이제 회복해서 1223원을 넘어가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 징후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하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방향도 저는 이제 상승, 그러니까 원달러가 지금 1223원을 안 깨는 모습, 지금 그리고 이제 보시면 1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 20과 50, 120과 200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모아졌고, 여기서는 타이밍만 딱 왔다라고 하면 어느 때라도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위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가 이제 어제 좀 올라와서 1700, 온스당 1726달러까지 금 선물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금 선물 차트 움직임과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비슷한 거 있겠지만 지금 이제 리플 움직임이 좀 비슷한 모습이 이제 보여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 선물이 이 1680달러 돌파를 시키고 여기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 초록색 이 채널 4분의 3 라인 걸쳐서 저항 맞고 지금 눌러주는데 이렇게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었고, 여기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살짝 돌파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 그려보면 지금 21 이평선 어제 양봉에 이제 올라타고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뭐 보합 상태인데 우선 이제 이 추세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그 XRP 달러 차트와 굉장히 좀 흡사한 그런 모습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XRP 달러 차트도 그 아까 금 선물에서 1680달러, 만약 XRP는 0.2달러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이 0.2달러 돌파시키고 이렇게 여기서 저항 맞고요. 고점을 낮추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돌파시켰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재차 반등해서 지금 내시현봉입니다. 내시현봉이고 반등해서 돌파가 이제 살짝 된 상태라는 거죠. 잠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일봉에서도 잠깐만요. 이제 내시현봉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일봉에서는 약간 튀어나온 걸로 되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일봉에서도 이 추세선을 살짝 돌파가 돼서 어제 이제 양봉 만들면서 돌파시켜주고 현재 이제 121선에 약간 걸쳐 있으면서 이렇게 이 추세를 벗어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 선물 차트와 물론 이제 위치는 뭐 금 선물 차트랑 다르지만 전체적인 좀 이제 모습이 XRP가 이제 금 선물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보고 있는 게 XRP가 금 가치 이제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뭐 금 기반으로 XRP가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금 가격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금 선물 차트 보고 우선 이제 금 선물 차트는 에너지를 모으다가 방향이 저는 정해졌다라고 봅니다. 일단 방향이 위로 상방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 현물 가격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줘서 지금 오늘 10,000달러를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오늘 오전에 10,000달러까지 찍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96달러 살짝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 박스 상단부, 박스 중심 1200달러, 1300달러가 박스 중심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 그 2월 13일 고점 자리, 이 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왔고, 여기서 이제 쉴 것인지 아니면 쉬고 이제 다시 또 상승해 줄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냥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상승한 모습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21 이평선 이탈하고 빠졌을 때 21 이평선 이탈하고 빠졌을 때 이때 모습이 올해 이제 1월달 이때 모습까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크게 이제 걱정할 거 없이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또 작년 4월달 그림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박필부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작년 이제 4월달 그림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비교해 볼 것인가, 그 이제 의견을 주셨고, 우선 저는 지금 4월 2일에 이렇게 슈팅 나왔던 이 자리부터 6월 고점 자리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붙였냐면, 지난번에 이 6,800달러 돌파할 때 그 6,800달러 돌파하고 이 121 이평선, 200 이평선 여기 넘기 전에 이제 쉬었던 부분, 이 부분을 이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 거쳤던 이 부분으로 겹쳐서 이제 그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121 이평선 밑에서 2파 조정 거쳤던 이 그림으로 이제 붙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1200달러 맞고 조정 받고요. 다시 이제 한 9100달러까지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줘서 뭐 14,0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이걸 좀 더 늘려서 지금 약간 올라간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준다라고 하면, 높이가 이제 1200달러까지는 그냥 돌파시키고, 이 2018년도 고점과 작년 6월 고점 연결한 이 빨간색 추세선 여기서 저항 맞고 쉬고 추가로 돌파해서 5파 상승 해주게 되면 이때는 한 15,000달러까지, 지난 이제 13,900달러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그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 4월 상승과 현재 위치 비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박필부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요, 지금 저는 이제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여기 이제 4월 17일 4월 17일부터 작년 4월 2일 차트를 이제 갖다가 붙인 거고, 지금 박필부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는 뭐냐면 4월 17일이 아니라 4월 29일, 그러니까 한 열흘 뒤, 여기 이 추세선, 노란색 추세선 돌파됐던 이 지점, 이 빨간색 수평 라인, 이 지점 돌파할 때 이때를 이제 1파로 붙여서 이걸 이제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치는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거를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상승의 대전제 11,00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는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1번 채널 설정, 2018년 11월 저점과 2020년 3월 저점, 2018년 고점 연결, 2018년 하락장에서 지지받은 부분, 2019년 하락장에서 지지받은 부분이 채널 중심에서 형성됨,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지금 이 채널 설정 위에 이제 보시면 이 노란색 채널 설정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 저점과 올해 이제 3월달 이 저점, 그리고 이제 고점 연결해서 이걸 이제 기준으로 채널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 추세선 및 저항 라인, 장기 하락 추세선 보라색, 이건 이제 2018년 고점, 2019년 고점 연결,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는 빨간색 그 추세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보라색 장기 하락 추세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 하락 추세선 주황색 해서 이 고점과 이렇게 이제 고점 연결한 이 부분을 이제 중기 하락 추세선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락 후 저항 라인 붉은색 수평선 해서 2019년도는 4월달은 이 4,167달러 이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은 7,697달러 보시면 이 라인 7,697달러 이 라인을 이 4월달 이때, 그러니까 작년 4월달 4,167달러와 같은 라인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읽어볼게요. 3번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2019년 4월 상승 그 1파 0.236, 3파 0.618, 5파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비율로 이번에 이제 다시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0.236, 0.618, 그 다음에 이제 1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체크를 해보면 1파가 9,140달러, 그리고 3파가 12,068달러, 그리고 5파가 15,935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부터 이 0.236, 0.618, 1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해봤을 때
15,935까지 나오는데 이게 채널 설정한 그 채널 상단과도 딱 맞물리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스트지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16,000에서 17,000달러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목표치로 일단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시한봉의 패턴 유사성 2019년 4월 2일 보시면 이제 1파 상승하고 여기 이제 조정을 거쳤던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쉬고 있는 이 모습과 이제 비슷한 모습이다 라는 이제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이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냐 라고 의견 주셨고, 지금 이게 이제 어제 차트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차트에 지금 이 3파 상승이 어제 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왔고, 지금 3파 상승이 지금 보시면 이제 12,068달러니까 오늘 10,000달러를 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이 차트 움직임대로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받고, 이제 리플 차트 의견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Q&A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68.7로 어제 이제 한 68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더해주면서 더 올라왔습니다. 68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 20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던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미넌스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우선 코스피 차트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 도미넌스 상승한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에서 50월 이평선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락 각도가 가파르게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이 부분은 그 월봉에서 그냥 윗꼬리로 처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 68라인도 돌파가 돼서 올라가는 이제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360일 이평선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 각도가 상승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360일 이평선을 수평으로 만들고 다시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장기평선 120일과 200일 이평선을 이탈시키고 한번 급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승할 때 돌파하고 눌림목 주는 것처럼 눌림목을 주는 거예요.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 주다가 이 360일 이평선 장기평선 이 하나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눌러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습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비트코인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120일 200일 이때 말고요. 여기 보시면 2018년 뭐 이때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봐도 됩니다. 2018년 초에 이렇게 크게 상승해주고 이 올라오고 있는 장기평선들, 이 장기평선들을 돌려세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120일 먼저 돌려세우고 200일, 그 다음에 360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려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도미넌스가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돌려세웠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이 도미넌스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평선도 모이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났어요. 단기 평선, 그러니까 20일과 50일이 지금 이제 120일 골크를 만들어 줬는데, 장기 평선인 360일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좀 쉬면서 알트코인이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때 알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도미넌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 되면서 200일 이평선이 360일 이평선과 데드 크로스 만들어주고 360일 이평선 수평으로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워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가 이제 대형할 때서는 좋은 모습인데, 오늘 이제 이더리움, XRP,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볼 건데, 이 대형 알트코인 세 가지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위치는 가장 좋습니다. 좋고, 지금 중형 알트코인들, 엔진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제로엑스도 어제 많이 올라와서 어제 뭐 거의 5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고, 지금 제로엑스 보시면 위치가, 잠깐 일봉으로 이제 보시면요, 지금 위치 올라온 위치가 물론 그 2월 13일 이때 이제 고점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한 번의 상승으로 많이 회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네, 검색을 해볼게요.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작년 2월 13일,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2월 13일 이 고점 거의 위치까지 현재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해줬다. 그래서 어, 대형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다 못한 모습이지만,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는 코인들은 이와 같이 그 비트코인 지금 1200달러 그 정도 위치까지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타이밍이 됐을 때, 도미넌스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시간적으로 도미넌스 그 360일 이평선이 돌아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움직여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더리움 차트로 돌아가서 이더리움 차트 보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360일 이평선 위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50주 이동평균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주 이평선 지난주에 이제 올라타서 안착을 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50주 이평선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약간 쌍바닥 형태로 두 번 이렇게 저점 확인하고 돌아서 이번에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 돌아가서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360일 이평선, 21일 이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습도 여기 이제 수렴을 하고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수렴을 했다는 거죠. 수렴하면서 시간을,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이제 21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21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먼저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크게 움직여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더리움은 약간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상승을 해준 것이고, 알트코인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되면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우선적으로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볼게요. 아까 이제 리플 차트, 금 차트 설명드릴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더리움은 이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여기서 이제 쉬고 있으면서 에너지 모으고 다시 이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360일 이평선은 아니지만 일단 장기 평선인 12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 이 사이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봉에서 이제 돌파가 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연결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파가 된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4시간 봉에서 지금 정별이 됐어요. 지금 이제 20일과 50일만 역배열이 된 상태인데, 이때 하락이 나오면서 역배열이 된 상태인데, 뭐 이건 이제 단기 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올라와 줘도 바로 이제 20일과 50일은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일, 5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완전 정배열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락 추세까지 에너지 모으고 돌파시켜 줬기 때문에 리플도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현재 이제 253달러로 1.6달러 뭐 약간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먼저 이제 주봉 차트에서 큰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20주, 5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주 이동평균선 위에,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BSV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랑 BSV가 현재는 좀 느린 모습이다. 그 전에 그러니까 2월달 올라올 때는 비트코인 캐시랑 BSV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장기 평선 돌파시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회복해줄 때 이때 이제 좀 더 느리게 지금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캐시도 뭐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움직여주게 되면 방향성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주봉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낮추면서 이게 이제 작년 9월달 그리고 작년 12월
이제 올해 3월 달인데 저점 낮추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 높이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봉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스토캐스틱 움직여 주면서 지금 크게 상승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49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밑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일봉 차트에서 아까 봤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120일, 200일평선 이 사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360일평선 위에 이제 안착된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이렇게 장기평선 이 120, 200, 362평선 이제 밑에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21일평선과 51일평선 상승으로 턴 시켜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사이드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자녀분 증여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작성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이 없어 나노에스에 전송하여 주었습니다만 거래소 계정이 있는 성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성인일 경우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는 방법은 그냥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코인을 이제 보내주면 된다. 유사하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인 관련 또 다른 긍정의 유튜버 도리도리님 방송을 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도리도리님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다른 유튜버 분들 방송을 쭉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방송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항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빨리 이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목표 오기 전에 내가 이제 포기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여하시는 분 증여자 신분증, 두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세 번째 증여하시는 분 거래소 출금 내역서, 코인 수, 가격, 그리고 받으시는 분 주소 등을 증빙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증여받는 분 그 수증자의 나노S 그 레저 라이브 상에 입금 트랜잭션 내용 그 나노 레저 라이브 보면 트랜잭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프린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 이동 시간, 코인 개수 등을 증빙하기 위함이다. 단 거래소에 따라 출금 내역에 코인 가격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당 코인 차트에서 출금 시간대 가격을 캡처해서 코인 가격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증여 신고 양식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이고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증여 재산가액 17번 항목에 원화로 환산한 총 금액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 장에는 세부 내역을 적는 것인데 재산 구분 코드는 A1111이래요. 재산 종류는 기타 자산으로 적고 앞장의 총 금액 세부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증여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원화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이렇게 메모장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셔서 갖고 계시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실 때 이렇게 사이드카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요 스타일 최고님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 차트 한번 봐달라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 약간 느리긴 하지만 방향성 뭐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상승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하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각국에서 CBDC 쓰면
가상화폐 무용지물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밑에 이제 브라운님이 잘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각국의 CBDC가 단순히 현재 신용화폐를 블록체인화했다면 지금도 무한 발행되고 있는 기축 달러의 몰락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CBDC가 이게 암호화폐와 연결성 없이 그냥 단순하게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거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존 법정화폐들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의 CBDC가 만약에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XRP 등의 주요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 그래서 XRP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그 CBDC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요 디지털 자산은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거다. 왜냐면 이 담보가 되는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써주셨고, 결국에 두 가지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지 간에 두 가지 다 암호화폐 시장, 그 암호화폐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물론 이제 살아남고 CBDC를 만들 때,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그때 어떤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명근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오명근님이 비트코인을 빗썸 거래소에서 구입해야 하나요? 그냥 거래소 아무 데서나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개인 지갑으로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코인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래소에 계정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신규 거래소 만들 수 있는 그 대형 거래소는 일단 코인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인원 빗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베어님이 어떤 암호화폐가 통일화폐가 되면 비트코인은 휴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비트코인이 영원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XRP도 영원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선택받지 못하고 그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코인이든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휴지가 아니라 휴지보다도 못한 그냥 영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박빌부님이 소개해주신 더 해빙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면 우리 뇌가 그것을 인지해 그것과 비슷한 결과를 현실화시킬 방법을 찾아준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과학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2월 특정 코인 상승으로 7배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제 헤데라를 가지고 이미 이제 본전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코인을 공부해보고 그 코인이 한번 움직이면 전고점 약 20배 상승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의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던 이유는 첫 번째부터 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물론 세력이 기술적 반등이었죠. 더 해빙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제가 실제로 코인 급등 3개월 전부터 잠들기 전에 비슷한 문구를 반복해서 메모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은, 코인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은, 재테크를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낙서하듯 메모를 하고 잤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그런 메모를 통해 저의 뇌에 어떤 문제의 답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운, 뇌 관련 책을 읽고 우리 뇌가 알라딘, 지니 램프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비슷한 방법 중에 끌어당김, 뭐 시크릿이라고 하죠. 끌어당김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 뇌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해결 방법이 뭐야?
하고 질문하다 보면 우리 뇌가 그 방법을 찾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그것을 실행해야 내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암호화폐 투자의 성공을 믿는다면 결국 돈이 돈을 부르는 어떤 지점에 당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도 이장님께서 좋은 안목을 길러 주실 거라고 믿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좋은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본전이 되는 순간 다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 뭐 50%든 60%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마이너스 60%난, 50%난 이것보다도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더 해빙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아임 럭키님도 해빙 며칠 전에 읽어봤는데 그 더 시크릿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뷰티풀 경님도 더 해빙 읽어봤어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크릿을 공부하고 나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건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걸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게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댓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최부자 TV님도 그 꿈꾸는 다락방 보고 한 칸 한 칸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주신 책들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더 해빙, 저는 이제 이 책들이 다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 도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야기해드린 이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빌부님도 해빙으로 행운이 찾아오는 파도를 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오겠죠. 뇌도 뇌이지만 이 책의 핵심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뇌보다 강한 에너지를 뿜는다는 것이 바로 심장이니까요. 편안한 마음, 이 편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해빙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기다림이 길어진다. 기다림의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악연이다. 악연이란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암호화폐 시장을 예를 들면 폰지 사기, 다단계 펌핑 코인의 유혹, 잡코인, ICO 단기 물림 회복을 위한 장기 물량 손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밀리 분들은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시길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목표가 높을수록 기다림이 길어진다. 저는 이게 딱 XRP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가격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가격 올라가지도 않고 호재가 이렇게 많아도 전혀 이제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쌓이고 있는 거고, 이런 호재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한 번에 그 폭발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그 쌓였던 그 기간 동안 한 번에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케빈 프리맨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플래티넘 코인 한 개가 1조 달러. 문득 영화 존 윅에서 킬러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금화가 생각나네요. 정말 앞으로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리고 최부자TV님이 1조 달러 코인을 주고 페드에서 더 이상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에서 한 번 더 놀랐네요. 그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해주셨는데, 투자 받는다라기보다는 그 페드에서 1조 달러짜리 그 금화 한 개를 1조 달러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1조 달러로 가치 부여를 했다라는 건데, 무게는 1조 달러가 되지 않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1조 달러라고 가격을 매기고 그걸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XRP를 뭐 금 1온스랑 XRP를 뭐 10XRP 또는 금 1온스랑 1XRP 어떤 식으로 매기든 이런 식으로 가치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술품 하나에 1000억 원 뭐 이런 미술품도 있는데, 이 가치 부여는 누가 했냐는 거죠. 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인정하고 가치 부여를 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플래티넘 코인
그 US 민트에서 만든 그 플래티넘 코인 한 개를 1조 달러라고 재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 그걸 이제 페드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겠다라고 하면 사서 어떻게 보면 돈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25조 달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갚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페드에서 안 할 거라고 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닌 이번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와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에서도 빚을 갚는 방법도 지금 이 플래티넘 코인 1조 달러 코인을 25개면 이제 25조 달러잖아요. 그래서 갚는 것처럼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저는 빚을 갚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됐든 XRP가 될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미국 재무부에서 페드의 빚을 갚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테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테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오랫동안 방송 보다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같이 공유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오늘 밤 퇴근하고 집에서 쉬던 중에 중국 메신저인 위챗에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해서 받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제 프로필 사진이었던 저희 집 강아지 얘기 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 여자분이 너 무슨 일 해? 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자야. 너는? 오, 대단하네. 나는 홍콩 HSBC 본사에서 일해. 나는 블록체인 영역의 분석가야.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 했대요. 모르는 척하고 블록체인? 응, 맞아. 미래 기술이야. 그리고 경제와 금융시장 분석을 해. 비트코인 같은 종류야.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영역의 하나에 속하지. 일부러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나봐요. 근데 다른 영역도 있어. 나는 비트코인에는 별 관심 없어. 그럼 또 무슨 영역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주로 새로운 지불 방식이나 보안에 응용되는 쪽을 연구해.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게 중국에는 이미 지푸바오 및 알리페이가 있고 안면 인식 지불 방식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어떤 지불 방식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업 기밀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 여자분이. 그리고 쭉 이제 대화가 이어졌고, 밑에 이제 이 여자분이 주식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 앞으로 현재 아시아 시장은 안정화됐다. 회복하기 시작했고 2, 3월달 폭망하고 트레이더들은 그때 주식을 샀다. 너도 샀냐? 너도 샀니? 이렇게 물어봤고 안 샀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식에서는 하락할 때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대. 그래서 본인은, 그 여자분은 빠졌을 때 주식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그 궁금증을 4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그녀가 정말 HSBC 본사 블록체인 분석가일까? 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여자분이 뭐 이렇게 그 뭐죠? 사원증을 까지 않은 이상 뭐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맞다면 새로운 지불 방식이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기밀인 것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 중국 CBDC에 대한 전 세계 동기화, 이건 뭔 말인지, 네 번째로 정말 그들은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1번은 저도 이제 모르겠고요. 2번, 3번, 4번에 대한 이 여자분이 어떤 의도로 이제 얘기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두 번째 거, 맞다면 이 새로운 지불 방식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HSBC가 들어간 옛날 이제 XRP 관련된 찌라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이제 작년 그 12월 달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보시면 이 스위프트와 이 AIAB 이 사이에 HSBC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HSBC는 여기서 키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 이양을 하는 데 있어서 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스템 이전하는데 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HSBC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동성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위프트에서, 그러니까 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 이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유동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XRP가 금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골드 이즈 백 with his new friend 더 스탠다드 오브 뉴 이코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그러니까 XRP를 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여자분이 이야기한 그 시스템,
그게 이제 XRP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라고 하면 그 지불 시스템이 XRP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세 번째로 중국 CBDC에 대한 전 세계 동기화, 이건 뭔 말인지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이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 쪽 나라들도, 프랑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다 준비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이 부분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CBDC들이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존 그냥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는 저는 동기화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가치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되고, 근본위로 돌아가되 유동성이 담보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림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XRP, 그 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XRP를 담보로 해서 이 CBDC를 발행할 것이고, 그것들 가지고 전 세계가 동기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그들은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이건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주식시장이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지금 법정화폐를 물론 계속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을 하겠죠. 금융시장은. 그렇게 되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상태에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XRP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또는 다른 암호화폐, 뭐 스텔라루멘이든 다른 암호화폐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그 유동성을 통해서 증시를 다시 부양한다 라고 하면, 그땐 이 여자분 이야기대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을 지난번 저점, 코스피로 이야기하면 14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지난 전고점을 넘어가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이제 지금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답변 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스타벅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작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스웨덴 종막시에 2020년의 개최는 런던으로 예고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가상 컨퍼런스의 개최로 전환한다. 최신 스웨덴 홈페이지 공지에서도 리플 스웨 글로벌 2020이 가상으로 10월 14일, 15일에 열린다고 설정이 됐다. 작년 리플 때는 얼마 안 올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잘 세워서 모두들 큰 수익 얻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번 2020 그 스웰이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열린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꿈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2001년 6월 21일 개기일식이 있었고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뭐 9.11 사태도 이게 이제 테러에 의해서 아직까지 9.11이 벌어졌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료 좀 찾아보시면 이 9.11 사태가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이제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올해에도 6월 21일 개기일식이 있네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힘듭니다. 올해 큰 사건이 터지고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이 음모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부자TV님이 6월 21일이 어마어마한 날이죠. 최부자TV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큰 부경아님이 올해 이미 코로나가 큰 사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이 코로나가 큰 사건이 아니라 올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이 더 큰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제가 이제 어제 그 에린 스미스님 그 약간 성대모사 비슷하게, 물론 비슷하진 않지만 따라해 봤는데
재밌게 보셨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영상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재밌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즐겁게 코인질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도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아까 이제 차트 의견 주셨고, 이 밑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차트 의견은 아까 이제 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비트 고점은 16,000불 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가 고점을 찍었을 때 리플이 2만 사토시가 되면 16,000불 곱하기 0.002 해서 3.2불이 나오네요. 얼추 전고점 부근이 나오네요. 비트가 5월 말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2017년 12월처럼 비트 고점을 찍고 리플이 크게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 써봅니다. 2020년 안에는 뭔 일이 나겠네요. 빠르면 좋고 뭐 느려도 좋고, 그러니까 느리면 또 올해 이제 횡보한 만큼 올라갈 때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도 나는 이제 좋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손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세팅이 다 끝나 보입니다. 17년도 상승장 때 비교하면서 캔들 하나씩 다 세워보고 있는데 비슷해 보여요. 이번에 진짜 가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지금 여러가지 뭐 호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리플이 국제표준 ISO 20022였나요? ISO 그 표준에 그 가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그게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호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은 없었는데, 그리고 며칠 전 그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에 나와 있는 글귀, 물론 이제 그 게마트리아로 번역을 했을 때 나왔지만, 위대한 작업이 끝났다. 5월 5일에 위대한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 CBD 준비 끝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비드 슈얼츠가 했던 말처럼 모든 작업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어떤 국제표준 그런 기구에도 가입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 단일 화폐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히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뭐 HSBC에서 일하는 그 홍콩 여자분이었나요? 그분이 썼던 것처럼 어느 순간 동기화를 시켜야 될 그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스위치를 키게 되면, 그때는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한 번에 가격 반영도 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다음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 타이밍이 됐을 때는 충분히 큰 가격 상승도 올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 5월 7일, 5월 7일 그 보름달이 뜨면서 뭔가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어제 지켜봤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되고 있는 그 일들을 쭉 보면 저는 아무 때나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말인데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계속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장에 있는 시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 어떤 생활을 누리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시장에 그리고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